안녕하세요. 자, 우리 최근 원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쟁이 2-1 중등 과정. 자, 1차 함수 부분 16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유리수예요. 유리수 x에 대해서 fx는 x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부분을 나타낸다는 뜻은 뭘까요? 만약에 얘가 x가 1.2라고 한다면 얘의 정수 부분은 1이겠죠. 그래서 fx는 1이 되겠네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여기 안에도 1.2라고 넣는다면 얘가 1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합격이 되겠군요. 네, 2.5니까 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등호가 포함될 수 있죠. 왜? F의 2는 2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두 배를 한 게 꼭 클 것이냐? 자, 0.2하고 0.2면 여기도 0.2니까 여기는 0.4가 되겠죠. 그럼 두 개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자,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자,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식이에요. 그리고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로 sentence, 그 다음에 식이 모두 관계 기호가 있는 것들은 전부 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등호나 아니면 부등호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식이 센텐스라고 부르는데, 자, 이와 같은 명제는 반례가 있으면 반대되는 예, 반대되는 예가 있으면 카운터 엑사이즈가 있으면 얘는 뭐다? 네, 거짓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얘는 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자, fx가 n이라고 한다면 fx가 만약에 어떤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x의 값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x 플러스 2를 생각해 보면 얘는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x의 x 플러스 1은 자,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f의 n 플러스 2가 이렇게 펼쳐지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니까 자, fx는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음. 근데 요게 n이 될 테니까 n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좌변도 n 플러스 1, 우변도 n 플러스 1이 돼서 자, 얘도 맞는 게 되겠군요. 맞는 거. 음.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얘는 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가 만약에 0.2라고 되어 있으면 0.2라고 되어 있으면 얘도 0.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0이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하면 뭐야? 0.2가 되겠죠? 자, 그럼 0.2에 0.4가 될 텐데 얘는 정수만을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더 작은 경우가 돼요. 그래서 발레가 있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자, 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도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여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수가 되는. 그럼 여기도 2분의 1. 그럼 얘는 0이 되고 얘는 1.5니까 1이 되겠죠. 자,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1이 될 테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F는 F 1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2. 그래서 얘가 더 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경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미을만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제가 있는 경우, 자, 발레를 찾으면 그 명제는 부정된다. 네, 그 명제는 틀린 것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461번 보시죠. 네. 자, 461번 보시면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19의 값을 구해라 되어 있습니다. f19의 값을 구해라. 자, 그리고 f5의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펼쳐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f5의 값을 줬으니까요. 그러면 f5와 5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자,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식에 f가 3일 때를 넣으면 x가 3일 때를 넣으면 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f가 3일 때 여기는 f의 5가 될 테고 그 다음에 F3의 마이너스 1에 F3의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5가 되겠죠.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요렇게 X자로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5F3에 플러스 5는 자 F3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빼주시면 얘는 4F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니까 F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F의 5 찾았고요. F의 3을 찾았네요. 자 그러고 또 또 하나 찾아봅시다. 2번. 자 이번에는 뭘로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F에 여기다 5를 넣게 되면은 F의 7 값을 알 수 있겠네요. F의 7 값을 찾으면 F의 7 값을 찾게 되면 자 F의 5에 마이너스 1에 F의 5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음 여기가 5 플러스 1이고 자 5 마이너스 1이 돼서 6분의 4가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자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음 좋습니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 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자 얘는 F7로 갔으니까 이번에 하나 더. 자 여기다 7을 넣게 되면 여기는 얼마? F9가 되겠네. 자 F9가 되면 F7에다가 1이 되고 F7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얘는 3분의 2에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3분의 2에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3분의 5에 3분의 1이 돼서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F11로 가볼까요? F11. 자, 자 F11로 간다면 얘는 F9에 마이너스 1에 F9에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럼 얘가 5분의 1이니까 얘는 5분의 4가 될 테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되나요? 얘가 6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4 여기가 6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되나요? 네 됩니다. 자 그러면 5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 가서 와서 여기가 똑같은 숫자가 됐어. 그러면 F7도 요 같은 숫자가 F12도 그러면 F7이랑 같겠죠? 네. 실제로 해볼까요? 그러면 F9에 F11에 플러스 1에 F11에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자 11이 되는 거죠. 11이 됐다면 자 여기에다가 2를 더하면 야, 요 계산법이 지금 F3이 됐을 때 5가 된 경우하고 같겠죠? 그러면 그냥 해보죠. 자 2분의 3 플러스 1에 자 2분의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얘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자 3의 배수로 시작이 됐을 때 2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5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5, 그다음에 3분의 2, 그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그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니까 주기가 4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홀수 단위로 움직여. x가 3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x가 5일 때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그죠? x가 7일 때, x가 9일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몇 번째인지 이렇게 세도 되지만 이게 몇 개 안 되니까요. 여기가 13이에요. 그리고 13. 선생님 홀수부터 했는데 12라고 했네. 13이죠. 자, 그렇다면 13이니까 한 번 더 가서 F13은 5가 되죠.
F14, 15는 3분의 2가 되고, F17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자, F19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학 수능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규칙을 찾아서 새로운 값을 구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규칙이 4인, x가 홀수일 때 주기가 4인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규칙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규칙성을 토대로 해서 F19를 구했죠. x가 19일 때 fx 값을 구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요렇게 된다는 걸 보시고서 문제를 일단 풀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식을 보고 나서 얘가 어떤 주기 함수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생각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일정한 값이 된다면 항상 이게 분수 형태가 될 테니까 항상 부모와 분조가 일정한 형태의 값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expectation, 기대를 좀 갖고 얘가 어쩌면 주기 형태의 값을 꾸준히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요 형태를 보고서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어, 그게 좀 안 된다 그런다면, 자, 여기 5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얘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나가 작을 때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기가 5일 때, 그리고 여기가 5일 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규칙성,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규칙성을 찾아서 그렇게 풀으셔도 되겠어요. 한 두세 번 풀어본다면, 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어, 함수를 보게 되면은 자 직관적으로 얘가 주기 함수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2번. 네, 162번은 어떤 문제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점을 주어줬어요. 자, 그리고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시켰대요. 이동한 세 점 모두 한 일차함수의 그래프에 있었대요.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개의 점이 들어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상수 A 값을 모두 구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자, 조건은, 자, 여기 보면 는자가 들어가는 경우, 등호가 있는 경우는 x 100개, 자, x좌표가 큰 경우, 얘가 크거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리고 위에 y좌표가 큰 경우는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new face를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생각해 보죠. A는 A 프라임으로 옮기고 B는 B 프라임으로 옮겨 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X와 Y의 대소를 관계를 비교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5점은 같은 거니까 얘는 가규칙을 따라야 돼요. 자, A점은 누가 더 커요? 얘도 역시 A가 더 크기 때문에 얘도 가규칙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5가 3A-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얘를 생각해 보면, 자,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6이고 3A가 될 테니까 A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되시나요? 네, 됩니다. 또 하나, 5가 이번에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다 내용이 똑같을 테니까, 자, A가 얘 반대인 2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부터 한번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 하자. 얘가 첫 번째 단계 분석이라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얘를 직접 옮겨보죠. 자, 0,0을 직접 옮겨보면, 자, 얘는 0, 자, 두 개를 더하면 0이고 0,0은 그대로 같은 자리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A를 옮겨본다면, 자, A는 얘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이 될 테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1,3으로 이동이 되겠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경우, A가
이거보다 작을 때는 자, 앞에 있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면 가규칙을 따라야죠. 여기서는 여기는 그래서 가규칙을 따른다면 자, 두 개를 더한 거 b b 프라임은 자, 두 개를 더했으면 3a 플러스 4가 될 테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6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자, 요게 이 세 직선을 지나야 된다. 자, 그러면 세 직선을 지나야 된다면 기울기가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2보다 클 때는 자, 2보다 클 때는 자, b 프라임이 어떻게 돼요? 2보다 클 때는 어, 자, 요거를 해당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되고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주면 3a 마이너스 4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예로부터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O'과 O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자, 기울기.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1이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3이니까 기울기가 3입니다. 자, 그럼 1번의 경우도, 자, 얘와 얘의 기울기가 3이 돼야겠죠. 그럼 3이면,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자, B 프라임 O의 기울기를 한번 구하면, 3a 플러스 4와 자 6a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러면 1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자 9a 플러스 12는 자 6 마이너스 3a가 돼서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12a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인데 이럴 때는 제일 부등호가 나왔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조건과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면 A는 자, 마이너스 12분의 6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까? 2보다 작은 수 맞죠? 그럼 얘는 조건에 맞게 됐습니다. 오. 자, 그럼 하나 구했네.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구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기울기가 3인데 자, 이번에는 얘하고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니까 7에서 0 빼면 0이고요. 7이고요. 그럼 여기서 빼면 3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1분의 3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어. 자, 21은 자, 3a 마이너스 4죠. 자, 넘어가면 25가 되고 자, a는 얼마입니까? 3a가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a는 3분의 25가 되죠. 그럼 얘가 맞느냐? a는 2보다 크니까 2분의 6, 3분의 6보다 크니까 얘도 맞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합격이니까 3분의 25. 그래서 두 개가 모두 만족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개념은 핵심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모두 같다. 예, 그게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풀 수 있는 것은 자, 점의 이동을 생각했을 때 주어 알 수 없는 문자가 나왔다면 내 스스로 그 문자에 대해서 예, 조건을 정해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맨 끝에 그 조건이 첫 번째 구한 조건과 맞는지 내가 구한 답이 첫 번째 조건과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해가 되는지 A 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더블 체크를 해줘야만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더블 체크를 안 해줘도 답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블 체크를 했을 때 해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를 구했다면 그것은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한 문제만 더 추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163번. 자, 그림과 같이 자, 점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 점은 바로 요 점이 되겠군요. 그러면 만나는 LM. 자, 여기서 두 개가 만나요. 그리고 P가 4사분면 위에 있다. P가 4사분면 위에 있고, 자, X축에 각각 평행한 선을 그었대요.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얘와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D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PA의 길이는 어디입니까? 자, PA 곱하기, 자, 여기 곱하기 PB는 여기죠. 그리고, 자, 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비례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를 구해봐라. 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공격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요걸 보면은 요 p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줬네요. 그쵸? 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이 점을 줬고요. 지금 여기 m의 y절편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l의 y절편을 줬어요. 그래서 m과 l의 완벽한 직선을 일단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직선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직선 m이라고 한다면 이 m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점이 마이너스 2, 2고 그다음에 얘는 0, 마이너스 4겠죠? 그러면 y절편이 바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y는 x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얘를 빼면 2가 되고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L의 직선을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M의 직선, L의 직선을 한번 구해보죠. 자, 얘는 마이너스 2, 2고 얘는 0, 1이네요.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앞에 걸 보여주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이걸 빼면 2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음수의 기울기로 갔으니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예,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생김새와 기울기의 음과 양의 부호가 지금 일치하니까 잘 구했네. 그죠? 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일단은 요 TA와 자, PB를 곱한 거라면 PA와 PB를 곱한 거라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PA를 어, PA를 A라고 해볼까요? 여기 지금 A라고 나온 게 없죠.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L의 기울기죠. 그래서 델타 X가 A라고 한다면 자, L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여기에 그럼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 A가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 A가 되고. 그죠? 여기는 음수로 나왔지만 A 자체는 길이로 생각한다면 양수로 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PA를 얘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면 X축이 더 중요하니까 X에 늘어난 것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여기는 지금 L에 대해서 했고, 자, 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자,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 얘도 기울기를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테니까, 지금 늘어난 게 얘는 B죠? B분의. 그 다음에 여기 PD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가 3이 되려면 여기가 3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B가 돼야 돼. b를 뭐야? 길이로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둘 다 양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3b가 돼. 오, 그러면 일단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자, PA 곱하기 PB는 자, 여기에 돼요. 곱하기 그다음에 PC 곱하기 PD 이렇게 해보면 자는 PA는 얼마입니까? 자, PA는 아이고 자, PA는 여기가 A가 됐습니다. PA는 A가 되고 TB는 B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A 곱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PC는 3B고 2분의 1이네. 그러면 2분의 1 A 곱하기 3B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썼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얘는 AB가 되고 얘는 2분의 3 AB가 될 테니까 자, 얘를 캔슬아웃 시켜주면 자, 1대 2분의 3이 되고 자, 얘는 양쪽에다 2를 곱해주면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대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